안녕하세요. 신준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변호사님, 아직 카드 한도가 남아있는데요. 회생 신청하면 카드를 못 쓰게 된다고 하던데 그 전에 좀 써도 되나요? 솔직히 이 질문 이해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필요하고 한도가 남아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위험한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카드는 언제부터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카드사가 막는 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 금융사에 내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부채증명서를 떼가는 순간 이분이 회생 신청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부채증명서 발급 전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쓸 수 있다는 것과 써도 괜찮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법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이전 내역도 전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증명서 받기 전에 왕창 써놨으니 괜찮겠지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법원이 카드 내역을 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는 건가요?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카드 사용과 대출을 다 봅니다. 카드 결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전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20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1년치가 다 최근 채무가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 내역을 보면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카드를 어디에 썼는가, 그리고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신청한 건가, 쉽게 말하면 진짜 어려워서 신청한 건지 아니면 어차피 회생할 거니까 마음껏 쓴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은 직접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일반 결제는 30만 원 이상, 현금 서비스는 50만 원 이상, 카드로는 100만 원 이상 쓴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카드 사용은 괜찮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딱 나눠드릴게요.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 사용은 이렇습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일상생활비, 병원비나 약값, 그리고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돌려막기는 이미 있던 빚을 갚은 것이라서 새로운 낭비를 보지 않아요. 법원도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반면 문제가 되는 사용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토토, 온라인 도박 같은 사행성 지출, 유흥비, 고가 명품 구매, 해외여행,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생활비.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데 그달 카드값이 1,500만 원이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이런 항목들은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최악의 경우에 변제금이 높아져서 회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깡을 하셨던 경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카드깡, 즉 카드 강매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요.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자주 구매하거나 특정 가게에서 큰 금액을 반복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법원에서 카드깡을 의심합니다. 정상적인 구매라면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카드깡을 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수 있으면 반영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돈으로 직원 급여 냈다, 사업 운영비로 썼다는 식으로 소명이 되면 법원도 감안을 해줘요. 이 부분은 변호사랑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회생 신청 전에 카드를 많이 써버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법원은 최근 채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회생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이래요. 아무리 최근에 빚을 많이 만들었어도 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하게 하는 게 채권자한테도 이익이고 사회 전체로도 낫다. 그래서 무조건 기각이 아니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됩니다. 문제되는 카드 사용 금액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매달 내야 할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회생이 진행되고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이면 기각 권고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쓰신 분들은 사용처 소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생활비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카드는 부채증명서 발급 전까지 쓸 수 있지만 쓸 수 있다는 것과 써도 된다는 건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일 기준 1년치를 전부 봐요. 생활비,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 이건 괜찮아요. 도박, 유흥, 소득에 맞지 않는 과소비 이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되는 사용이 있으셔도 사용처 소명을 잘 준비하면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카드 내역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